세련된 외제차 매장 앞,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 햇빛에 반짝인다. 고급스러운 쇼윈도우에는 최신형 수입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매장 앞에 멈추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연다. 송영숙이 김 실장과 함께 차에서 내린다. 송영숙은 20년간 부동산 제국을 일구며 철의 여인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강인한 외면 속에는 8살이었던 어린 딸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 그녀는 새로 인수한 건물의 주요 세입자인 외제차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사모님, 오늘 보시려는 차는 최신 모델이고 현재 국내에 3대밖에 없는 한정판입니다. 매장 측에서 특별히 사모님을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 솔직히 별로 관심은 없어. 건물 인수하면서 세입자가 어떤 물건을 파는지는 봐야겠다 싶어서 온 거야. 네, 이번에 사모님께서 인수하신 건물의 주요 세입자니까요. 매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매장 관계자들이 사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빨리 끝내자고.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영숙이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녀의 스카프가 날아간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허공을 바라본다. 순간 영숙의 마음에 묘한 예감이 스쳤다. 20년 전 딸 지영이가 사라진 그날도 이런 바람이 불었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사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들어가자. 매장 내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최신형 고급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정렬해 있다. 외제차 매장은 단순한 상점이 아닌 부와 성공의 상징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송영숙에게 이런 화려함은 이미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이 장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송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매장의 원장 정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매장의 최고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차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둘러보고 가려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도 회장님께서 저희 매장의 새 건물주가 되셨으니 제대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최고의 세일즈 컨설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 원장이 고개를 돌려 직원들 중 한 명을 부른다. 지영 씨, 이리 와서 송 회장님을 안내해드리게. 한지영이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다가온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전문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한지영은 이 매장 최고의 영업사원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온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오늘 이 순간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송 회장님,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모델이 있습니다. 영숙이 지영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듯 굳어진 표정. 마치 유령을 본 듯한 얼굴이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송영숙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세일즈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그녀가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분명 자신의 딸 지영이었다. 혹시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한지영입니다. 회장님,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김 실장이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그녀 곁으로 다가온다. 실례지만 혹시 부모님은?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에 당황스럽지만 20년 전 서울역에서 발견되었다고 들었어요. 영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고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김 실장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부축한다. 서울역. 20년 전. 바로 그날, 그 장소였다. 송영숙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혹시라도 있을 우연의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혹시 목에 작은 점이 있나요? 네, 어떻게 아셨죠? 제 목 왼쪽에 3개의 점이 있어요. 마치 작은 삼각형처럼 배열되어 있어요. 영숙이 충격으로 휘청거리며 가까운 의자에 앉는다. 김 실장이 놀라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다. 김 실장, 가방에서 그 사진 지금 당장 가져와요. 김 실장이 서둘러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중히 보관된 어린 소녀의 사진. 송영숙이 20년간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던 그 사진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영원한 상처였다. 어린 지영의 웃는 얼굴이 담긴 그 사진 속에는 목 왼쪽에 3개의 점도 선명히 보였다. 매장의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며 지켜보고 있다. 정 원장이 직원들에게 눈짓하며 자리를 비워주도록 신호를 보낸다. 이 아이, 내가 맞니? 지영이 사진을 받아들고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에 혼란과 충격의 표정이 스친다. 한지영에게 이 순간은 평생 품어온 질문의 답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그 모든 의문이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있었다. 이게 무슨, 이 아이는 저인가요? 그래, 내가 맞아. 20년 전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내 딸 한지영이 내 본명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어준 이름이란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경찰이 저를 발견했을 때 이름표도 없었다고 했었는데. 이름표를 달아드렸지만 혼잡한 상황에서 떨어졌나 봅니다. 회장님께서는 8년 동안 전국의 경찰서와 고아원을 다 뒤지셨어요. 그 후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순간 매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녀의 깨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너를 찾는 데만 집중했어. 사업도, 내 인생도, 모든 게 너를 찾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이제는 부동산 재벌이 됐지만 그건 다 너를 더 잘 찾기 위해서였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더 넓은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박 대리와 정 원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본다. 정 원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매장 문을 닫도록 지시한다. 한순간에 서로의 정체가 밝혀진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이 만든 깊은 계곡이 있었다. 그 틈을 건너기 위해서는 서로의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정말
어머니신가요? 제가 정말 버려진 게 아니었나요? 영숙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영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다. 내 목에 3개의 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작은 삼각형 별자리라고 불렀지. 내가 3살 때 찍은 이 사진에도 선명히 보이잖니? 지영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손을 댄다. 그 작은 점들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연결하는 운명의 고리였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서로를 알아보게 하는 표식이었다. 저는 항상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고아원에서 혼자 밤마다 울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는 절대 버려진 게 아니야. 그날 서울역에서 내 손을 놓친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순간 내가 사라졌어. 경찰, 탐정,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회장님께서는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전국의 모든 고아원을 찾아다니셨고 매년 지영 양의 생일마다 전국 신문에 찾는다는 광고를 내셨죠. 정 원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자리를 비워주라고 신호를 보내고 매장 내 특별 상담실로 3사람을 안내한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찾아온다. 고급 외제차 매장의 한 구석에서 20년간 갈라져 있던 두 영혼이 다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절 기억하고 계신지, 저를 그리워하는지 궁금했어요. 매년 제 생일마다 누군가 절 찾아와 주길 기다렸어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며 잠들었단다. 내 방은 그대로 있어. 내가 좋아하던 인형들, 책들 모두 다. 저를 그렇게까지 찾으셨다니. 그 순간 지영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버려짐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자신이 사랑받았고 기다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었다. 지영 양, 회장님께서는 20년간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어요. 전국의 고아원, 입양, 기관, 모든 곳을 다 뒤졌죠. 심지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명단까지 다 확인하셨어요. 지영 씨가 우리 매장에 온 것도 3년 전이에요. 고아원 출신이지만 놀라운 의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 여기 오게 됐죠.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송영숙이 그저 형식적인 방문으로 여겼던 이 날이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만나다니, 제가 버려진 게 아니었다니.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내 딸, 내 소중한 딸. 20년이 지났지만 내 눈빛은 그대로구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만난 모녀의 감동적인 재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그 포옹 속에는 20년의 그리움과 상실, 아픔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눈물은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비가 되었다. 몇 시간 후 매장 근처 조용한 카페. 영숙과 지영이 마주 앉아 있고 김 실장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들에게 사적인 공간을 주고 있다. 20년의 시간은 채울 수 없는 공백처럼 느껴졌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서울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니? 아니요, 제 기억은 고아원에서 시작해요. 저는 8살이었지만 서울역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경찰이 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대요. 그날은 너의 생일이었어. 8살 생일 선물로 기차 여행을 가기로 했었지. 서울역이 너무 붐볐고 내가 잠시 표를 사는 동안 내 손을 놓쳤어. 단 1분. 아니 30초 만에 내가 사라졌어. 생일이었군요. 그래서 제 생일이 5월 17일인 건가요? 그래. 맞아. 내가 그걸 알고 있었니? 고아원에서는 제가 발견된 날을 제 생일로 정했어요. 5월 17일 그날이 정말 제 생일이었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 그것은 모녀의 끊어질 수 없는 유대감이 만들어낸 운명의 실타래였다. 그동안 힘들었지?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많이 외롭긴 했지만 좋은 분들도 계셨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도 갔어요. 역시 내 딸이야.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다니. 나보다 더 강한 아이였구나. 송영숙은 딸이 겪었을 어려움과 외로움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다. 동시에 그런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딸의 모습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어머니는 저를 잃은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 몇 년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만 찾았지. 경찰이 포기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도 난 포기할 수 없었어. 그러다 깨달았지. 너를 찾으려면 더 많은 자원과 힘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었고. 회장님께서는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지영양을 찾는 것이었죠. 회장님, 재산의 상당 부분이 실종아동을 찾는 재단에 기부되었어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사랑은 거대한 사업 제국으로 변모했고 그 힘은 다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원동력이 되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저녁이 되어 송영숙의 저택 앞 고급 승용차가 대문 앞에 멈춘다. 하루 만에 한지영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고아에서 재벌가의 딸로 외롭고 버려진 아이에서 애타게 찾아 헤맨 사랑받는 딸로. 그러나 20년의 간극은 쉽게 메워질 수 없었다. 이제 집에 왔다. 지영아, 내가 살던 집이야. 너무 크고 웅장해요. 이런 곳에서 살았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사실 그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어. 내가 사라진 후 이 집을 완전히 새로 지었단다. 내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두 사람이 저택 안으로 들어간다. 넓은 거실에는 지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벽에 가득하다. 이게 다 저인가요? 그래. 내가 태어나서부터 8살까지의 모든 순간이야. 그리고 널 안내할 곳이 있어. 영숙이 지영을 2층으로 안내한다. 분홍색 문 앞에 도착한다. 이곳은 내 방이야. 2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지. 영숙이 천천히 문을 연다. 8살 소녀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분홍색 침대와 인형들, 책꽂이에는 동화책들이 꽂혀 있다. 아, 이게 정말 제 방이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야. 인형, 책. 그리고 이건 영숙이 침대 옆 작은 상자를 가리킨다. 내 보물 상자였지. 열어볼래? 지영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어린 시절 그린 그림들과 작은 팔찌가 있다. 이건 내 8살 생일에 선물했던 팔찌야.
사라진 날 내가 끼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기억 속에서는 항상 고아원에서 자란 것 같은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누구지? 오늘은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영숙이 나가고 지영은 방 안의 물건들을 만져보며 기억을 더듬는다. 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정말 맞습니까? 지영이가 정말 돌아왔다고요? 지영이 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나온다. 계단 아래에서 정우와 마주친다. 지영아, 저 누구세요? 지영아, 이 사람은 내 오빠 정우야. 너보다 2살 많지. 이것이 정말 기적이군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알아볼 수 있어. 죄송해요. 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괜찮아. 서두를 필요 없어. 시간을 갖자. 저녁 식사 시간. 넓은 식탁에 3사람이 앉아 있다. 내일부터 기자들이 몰려올 거야. 총가에 잃어버린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면 어머니, 아직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건가요? 영숙과 정우가 서로를 쳐다본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 놀이공원에 데려갔었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넌 사라졌어. 경찰, 탐정,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경찰은 유괴로 결론 내렸지만 몸값 요구도 없었고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제가 버려진 아이였던 것 같은데. 절대 아니야.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식사 후 지영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본다. 이게 내 진짜 삶인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꿈?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정우가 들어온다. 괜찮아? 많이 혼란스럽겠다. 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건 네가 어릴 때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야. 혹시 기억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지영이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다. 이건 어디죠? 제주도야. 네가 5살 때 갔었지. 바다를 처음 보고 너무 좋아했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돼.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정원에서 혼자 산책 중이다. 영숙이 다가온다. 잘 잤니? 네, 조금 낯설었지만요. 지영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려고 해. 총가의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어. 기자회견이요?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저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때 정우가 급하게 다가온다. 어머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사람 모두 긴장된 표정. 결과는? 일치합니다. 100% 지영이 맞아요. 영숙이 지영을 껴안는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내 딸이 정말 돌아왔어. 이제 진짜 시작인가 봐요. 제 새로운 인생에. 그래, 지영아.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을 함께 채워나갈 거야.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한지영의 인생은 다시 한번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녀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20년의 공백을 채우고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기다리고 있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며칠 후 아침, 송영숙의 저택 기자회견장으로 변한 정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 중이다. 송가의 잃어버린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재벌가의 상속녀가 2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온 이야기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입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제 딸, 송지영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진다. 지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영숙 옆에 서 있다. 어떻게 따님을 찾게 되셨나요? 포기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20년 동안 매년 큰 금액의 현상금을 걸고 전담 탐정을 고용해 찾아왔습니다. 송지영 씨, 20년 동안 어디서 지내셨나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네, 검사 결과 100% 일치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 사람이 저택 안으로 들어온다. 드디어 끝났네요. 잘했어, 지영아. 이제 공식적으로 송가의 상속녀로 인정받게 되었어. 어머니, 저는 회사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가 떠나고 영숙이 지영의 손을 잡는다. 지영아, 오늘부터 내 교육을 시작하려고 해. 송가의 딸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거든. 교육이요. 예의범절부터 회사 경영, 사교 모임까지. 내가 이 세계에 적응하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해. 다른 방에서 전화를 받는 정우의 모습. 네, 기자회견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대한 정보도요. 며칠 후 지영은 집안에서 예절 선생님과 함께 훈련 중이다. 자세를 바르게 송가의 딸은 늘 우아해야 합니다. 이렇게 걷는 게 맞나요? 아니요, 더 천천히 더 우아하게. 그때 문을 열고 영숙이 들어온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본적인 예절도.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지영이가 잘할 거예요. 저녁, 지영의 방. 지영은 지쳐 침대에 누워 있다. 노크 소리가 들린다. 들어오세요. 정우가 들어온다. 많이 힘들지? 네, 이런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네요. 지영아, 네가 사라졌던 그날에 대해 기억나는 게 정말 하나도 없니? 아니요, 제 첫 기억은 고아원에서의 모습뿐이에요.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네가 자란 고아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까? 별로 특별한 곳은 아니었어요. 새희망 보육원이었죠. 서울 외곽에 있는. 새희망 보육원? 네. 왜요? 아니, 그냥 다음 날 정우는 한적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앉는다. 찾으셨던 정보입니다. 새희망 보육원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까?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육원은 20년 전 지영 씨가 실종된 직후에 설립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설립자는 송 회장님과 연관이 있는 재단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정우.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영숙이 들어온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니? 어머니, 회사 일 때문에요. 그래? 요즘 너 이상하게 구는구나. 아닙니다. 그냥 지영이가 갑자기 돌아오니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서요.
그날 밤 지영은 저택을 조용히 둘러보고 있다. 1층 서재 앞에 도착한다. 안에서 영숙과 정우의 대화 소리가 들린다. 내가 뭘 캐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둬. 어머니, 저는 단지 진실이 궁금할 뿐입니다. 보육원의 설립 시기가 너무 의심스러워요. 정우야, 내 여동생이 돌아왔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자. 지영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문에서 물러난다. 그때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서재 문이 갑자기 열린다. 지영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 그냥 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들었니? 방금 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늦었으니 방에 가서 쉬렴. 지영이 방으로 돌아간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지영. 뭔가 이상해. 모든 게 너무 수상해. 다음 날 지영은 기회를 노려 몰래 저택을 빠져나온다.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한다. 어디로 모실까요? 새희망 보육원으로 가주세요. 낡은 보육원 건물 앞에 도착한 지영. 현관에서 그녀를 알아본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한다. 지영아, 왜 돌아온 거니? 너 지금 뉴스에서 난리잖아. 원장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예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그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발요, 원장님. 저에겐 알 권리가 있어요. 들어와. 하지만 오래 있진 못해. 원장실 안. 원장이 오래된 서류를 꺼낸다. 이건 내가 처음 왔을 때의 기록이야. 지영이 서류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때로는 진실이 거짓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 한지영의 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녀가 마주해야 할 운명의 선택은 지영이 보육원을 나서는 모습,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하다. 진실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베어버린다. 한지영이 마주한 진실은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택시 안 지영은 서류를 쥐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 잠시만요.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은 지영. 서류를 다시 펼쳐본다. 서류 내용에는 송영숙의 지시로 아이를 수용함. 과거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 부여할 것. 일체의 송가 관련 정보 차단. 코드명 새희망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내가 납치된 게 아니었어. 숨겨진 거였어.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정우로부터 온 전화. 네, 지영아, 어디야? 어머니가 널 찾고 계셔.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고. 정말요. 정말 걱정하고 계실까요? 네가 뭘 알게 된 거야? 오빠도 알고 있었군요. 제가 20년 전에 저택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지영아, 지금 어디 있는지만 말해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한강공원이에요. 63빌딩 앞. 1시간 후 정우가 공원에 도착한다. 지영 옆에 앉는다. 새희망 보육원에 다녀왔구나. 네,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고의로 숨겼다는 사실을.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심이 들었거든. 왜요? 제가 진짜 송가의 딸 아닌가요? 아니,
넌 확실히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네가 실종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널 보육원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이상했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을 버리다니. 아버지와 관련이 있어. 20년 전 영숙과 남편이 싸우고 있다.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다 모았어. 이혼할 거야. 좋을 대로 해. 하지만 지영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한 푼도 못 가져갈 테니. 절대 안 돼. 지영이는 내 딸이야. 아버지가 어머니의 양육권을 빼앗으려고 했어. 어머니는 그걸 막기 위해 널 숨기기로 결정했던 거야. 그래서 저를 20년 동안 고아원에 가두었다고요? 원래 계획은 아버지가 포기할 때까지만 숨기는 거였대.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널 찾았고 몇 년 후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널 다시 데려오려 했지만 저를 찾지 못했다고요. 보육원을 자기가 설립했는데. 어머니가 직접 관리한 게 아니야.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내 정보를 모두 지워버렸어. 돈을 더 뜯어내려고. 말도 안 돼요. 20년 인생이 이렇게. 지영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과거는 잊고.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부모 없이 자랐어요.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널 찾기 위해 20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했고. 자신이 만든 상처를 치유하려는 거겠죠.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영숙이 달려온다. 지영아, 어디 갔었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제 과거를 찾아봤어요. 어머니. 영숙의 표정이 굳는다. 무슨 말이니? 저는 실종된 게 아니라 숨겨졌다는 거 알게 됐어요. 영숙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는다. 지영아,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 아버지는 20년이에요. 제 인생의 20년을 빼앗아 갔어요. 널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발견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발견이요? 어머닌 처음부터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야. 널 보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 그 변호사가 모든 기록을 없애버렸어. 지영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20년 동안 정말 널 찾으셨어. 내가 지켜봤으니까. 지영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죠? 갑자기 나타난 가족, 그리고 이런 과거.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의 방.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린다. 들어오세요. 정우가 들어온다. 아침 먹으러 내려올래? 아직은 어머니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어젯밤 생각 많이 했니?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네 편이야. 오빠,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을까요? 확실해. 네가 실종된 후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절망적으로 널 찾았어. 지영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다. 20년 동안 저도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주길 바라면서. 식당으로 내려온 지영.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선다. 지영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아서 우리가 어떤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영아. 내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좋은 결정이야, 지영아. 2달 후
송가 기업 본사 앞. 지영이 정우와 함께 건물로 들어간다. 정말 제가 이사회에 참석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이 회사의 상속인 중 한 명이야. 하지만 전 아직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괜찮아. 오늘은 그냥 구경하는 거야. 천천히 배우면 돼.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한다. 여러분, 제 여동생 송지영을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이사회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지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정말 닮았군요. 고 회장님을. 저녁, 저택 정원에서 지영과 영숙이 차를 마시고 있다. 오늘 이사회는 어땠니? 아직 낯설지만 흥미로웠어요. 아버지의 회사라니. 내 아버지는 널 정말 사랑했어. 내 판단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머니, 이제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그래, 지영아.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 앞으로 잘해보자. 한지영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지영. 20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용서와 이해가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지영 씨를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사연과 비슷한 일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고 교훈 있는 사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